두 번째 주도 섹터 또 열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조선과 방산 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쪽도 미국에 관한 수혜를 참 많이 받아왔는데 일단 이쪽 섹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부탁드려볼게요. 네, 일단 뭐 두 기업 모두 참 시장의 어떤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는 게 불과 한 달 전? 한 달 전도 아닐 것 같습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사실 조선과 방산 떠올라? 역시나 조선 방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맞아요. 혹은 조선 방산 없으면 포모 현상이 좀 강하게 올라왔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두 섹터가 동시에 지금 조정을 받는 상황, 또 이 사이에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들이 좀 있었죠. 대표적으로 한화입니다. 그러니까 한화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제가 만약 보유자의 입장이라면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무리일 뿐더러 손절도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우선 보유를 하시면서 추후에 시장이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만약 약손실권이시거나 아니면 수익권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저도 시청자분들과 비슷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제일 속이 사가는 부분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 저의 개인적인 불만 혹은 이제 아마 저의 불만이 많은 시청자분들의 불만과 같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돈을 굳이 우리한테 빌렸어야 됐나.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가장 부담을 또 느낄 만한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삼성 SDI처럼 지금 산업이 정말 안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주자고 또 트럼프의 어떤 영향을 가장 긍정적으로 받았던 섹터와 분야와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도 높았어요. 근데 그 위치에서 증자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나라는 생각. 일단은 금감원에서 어느 정도 좀 중재를 해주려고 오늘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증자가 좀 취소가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장 초반에는 그런 것을 조금 기대를 하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한 지수 하락 여파도 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실 지금의 위치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저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켜는 봐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내리는 소나기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산 쪽은 저는 조금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오히려 지금 글로벌 투자자분들의 시선은 불과 한 1, 2주 사이 만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유럽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두 가지예요. 낮은 가격, 그리고 높은 생산성. 대표적으로 이 라인메탈이라는 기업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라인메탈의 생산 기지가 어디 있느냐? 유럽에서 만들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생산 기지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노동비가 조금 저렴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생산성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한 1년에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이제 각광을 받았던 건데, 지금은 라인메탈, 탈레스, 그냥 유럽의 방산주들 먼저 지금 챙겨야 된다라는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보니 그들의 흐름이 좀 꺾일 때까지 오히려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조금 늘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방산주들은 지금 비중을 조금 축소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점 구간에 좀 회복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사실 이렇게 한화 쪽에 가는 노이즈가 이쪽 섹터를 확실히 끌어내리기는 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을 조금 자세히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 방산주들이 저희가 한 작년 그리고 이제 바로 한 보름 전만 해도 공매도 타겟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타겟 여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공매도 하시는 분들에게 적당히란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만 봐도 그렇죠. 금양만 보더라도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버블이 끼어 있다, 거품이 끼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공매도의 어떤 투기적인 베팅세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오히려 반대로 조선주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요. 그렇죠. 다르게 보시네요. 그렇죠. 네. 신조성과가 좀 처지긴 했어도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면서 조선사 내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중국 배 팔고 태극기 그려져 있는 한국 배 사야 된다. 아니면 일본 거를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중고 선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본다 했었을 때 조선주들 안에서 특히나 LNG선 그리고 컨테이너선의 좀 비중이 높은 HD 현대중공업은 저는 지금부터 천천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반대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차 잔고가 조금 높은 상황이니 이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사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